아이고 급하다 급해 우리 손주 기저귀 갈아주다가 내가 먼저 실수하겠네 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나 급한데 뭐 변기가 막혔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좀 그래서요. 그게 뭐가 그런데 아니라면 비켜라 니 아들 보느라 참았더니 좀만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아우 빨리 비키라니까 죄송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볼일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처음 입주한 신축 아파트라서 좀 사용하기 그래서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지고 또 때 타는 것도 싫고 암튼 신경 쓰이네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너 아까 들어가서 큰일 보고 나오지 않았냐? 넌 되고 난 안 되냐 나 지금 급한데 그럼 어디에서 볼일을 보란 말이냐 엄마 좀 참으면 안 돼? 아니면 아파트 상가 가서 볼일 보고 오면 안 될까? 아무래도 새 거라서 아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 저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아저씨 왔는데 우리 집에서 볼일 못 봤어. 야 너 아무리 네 안 사람 편들어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화장실이 쓰라고 있는 거지 뭐 저기에서 밥 해 먹고 잠자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 더러워지는 게 신경 쓰인다면 너희들은 왜 들어가서 볼일 보냐? 네 아내 아까 들어가서 큰일 보고 너도 그 전에 들어가서 볼일 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은 되고 난 안 되냐 어머니 그건 저희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좀 그래요. 유난이다 유난이다 했더니만 이제 화장실까지 못 쓰게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아니 그나저나 내가 진짜 급한데 지금 밖에 나가서 해결하라고? 아니면 딱 이번만 쓰마 다신 네 집 올 일도 없을 테니 화장실 쓸 일도 없을 테고 이번만 쓰고 말자 비켜라 안 된다잖아. 제발 엄마도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이래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도대체 너희 집에 와서 이 무슨 어이없는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급하다는 내 말에 후다닥 현관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 도착했다며 나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내려가는 동안도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뛰는 동안 찔끔찔끔 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도착해 화장실을 찾았을 때는 이제야 살았구나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게 뭐야?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은 비밀번호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황당한 저는 화장실 옆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가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해서요. 간신히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겨우겨우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때 안도감과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악이 쌓여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한선자라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사람들 다 아파트 살고 있지요. 저도 지금은 아파트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서울 달동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게 재개발되고 하면서 아파트가 올려지는 바람에 저는 돈을 털어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곳에서 터줏대감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동네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사람 살기 좋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각박해졌다 싶었습니다. 판자촌에 살았을 때는 가난했지만 다 같이 콩 일쪽이라도 이웃끼리 나눠 먹고 다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떡이나 반찬 같은 것도 돌려 먹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 출산율도 낮아지고 형제들도 없고 다들 요새는 한둘이라 귀하게 자라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올 세상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길렀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들, 딸 교육에 신경 쓰며 야무지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남편은 일용직 노동을 했지만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이었는데 그만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면 가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밖에서 돈 쓰는 것이 남편의 돈을 버는 목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고 성태 아빠 작작 좀 나가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네 자식들 네가 관리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돈을 달래. 내가 밖에서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 줄이나 알아. 당신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가 벌어서 네 자식들 간수하라고. 이런 남편이니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가 없었고 애들 크자마자 시장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일도 해주고 정말 돈을 벌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크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딸은 그나마 순종적이어서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들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여자친구나 쫄래쫄래 따라가며 사귀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나갈 생각부터 했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가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집은 아들에게도 재미가 없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인가 공부는 담쌓고 지 아버지처럼 슬슬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고 허구한 날 제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는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똑 닮은 아들을 보며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단단히 잡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 정신 못 차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학교 졸업하고 그때 너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라. 지금 네 나이는 누가 봐도 학교 다닐 나이고 공부할 나이 아니냐. 나는 공부 안 해요. 취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아요. 그럼 졸업만 해.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라도 졸업해야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지. 그리고 네 기술 하나만 익혀라. 그걸로 평생 먹고 살 길 마련해야지.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처자식 안 굶기지 않겠냐. 아버지는 기술 있어도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가져다 줬으면서 그래도 엄마 저희들 잘 키웠잖아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죠. 너 이 녀석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너 그런 심보로 결혼하려다가 그 어떤 여자도 너한테 안 와. 아니면 너랑 똑같은 여자 만나겠지. 귀한 집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을 말든지 네 기술로 능력 키워서 결혼해서 잘 살던지 해라. 저는 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누가 어느 여자가 아들과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집에서 귀하게 키운 딸아이일 텐데 우리 아들 만나서 고생시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가진 책임감이랄까요? 저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버지처럼 딴 길로 새려는 것을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전자 쪽으로 기술을 익히게끔 했습니다. 애시당초 공부를 포기했기에 저 또한 포기하고 아들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시켜 진로를 정하게 했습니다. 제가 온순하지 않고 다부지게 엇나가려는 아들을 붙잡고 말을 하니 아들도 조금씩 정신을 차렸던지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덕분에 아들은 고등학교 때 기술을 익혀나가게 되었고 학교의 주도 아래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아들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자기 능력 키우는데 노력해서 대기업 생산직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아들이 명문대학교 합격한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아들도 제 말을 듣기 잘했다고 생각했던지 제게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엄마 말 듣기 잘했어요. 이래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하나 봐요. 그래 잘했다. 기특한 내 새끼 능력을 키우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네 아버지처럼 음주가무 좋아해서 박에다 돈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 그거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길이야. 알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 덕분에 그래도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끝까지 엄마 말 들어야죠. 저 아버지처럼 엇나가지 않고 잘 살게요. 아들은 기특하게도 제게 그리 말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마음에 큰 짐 같던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한다 하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놨으니 이제 딸 차례였는데 딸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잘했습니다. 딸은 간호사를 하겠다고 간호대학교를 갔는데 원래 딸이 하고 싶었던 것은 가수였습니다. 딸만큼은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놀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끼를 받아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시키기에는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저는 딸을 앉혀놓고 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제게 착한 딸이었기에 딸은 알겠다고 저를 이해하며 간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인 딸과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둔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했고 저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자식이 잘 되니 매일 일상이 흐뭇했습니다.
제 인생은 자식이 전부라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식 잘 키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젊은 청춘 집 밖에서 열심히 놀았던 남편이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안 했으나 남남처럼 산세월이 오래 걸려서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색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젊은 시절 당신 말 안 듣고 밖으로 돌아다닌 거 정말 후회해. 이제부터라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아직도 없는 소리 마. 그렇게 평생 남남처럼 살았으면 앞으로도 그래야지. 지금 내 곁으로 오겠다는 것은 자식 더 보겠다는 말밖에 안 돼. 당신 입으로 내 자식이니 나 알아서 키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미안해 여보. 나도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랬나 봐. 이렇게 늙고 힘이 없어지다 보니 그저 믿을 거는 조강지처랑 자식들 뿐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미안하지만 절대 못 받아들여 줘. 그렇잖아도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찾고 있었는데 제 발로 나타나줘서 고맙네. 조만간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웬만하면 나도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압이 없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 염치 없는 거 보니까 당장 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 제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저랑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아들이랑 딸이 그맘때쯤 결혼하겠다고 좋은 여자와 남자를 데려온다 하니 기왕 남편이 나타난 것 딱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딸이 먼저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외국인과 눈이 맞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나라에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까지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엄마 말 잘 듣고 살아왔잖아.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딸이 데리고 온 사람은 유럽의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딸이 세계 지도를 가져와서 여기쯤 있는 곳이라고 제게 알려주는데 대한민국이랑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말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면 내가 너를 굳이 말릴 수는 없겠다만 너를 못 볼 생각하니 엄마 마음이 미어진다. 알지 알아. 엄마 맘 어떤 마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렇지만 엄마 나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그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엄마만 내 맘 알아주고 허락해주면 나는 그걸로 됐어.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딸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일단 사람부터 보자며 한번 데려오라 했습니다. 키가 참 크고 인상은 서글서글하니 안경을 쓰고 있었던 노란 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외국 사회는 서투르게라도 제게 한국말로 소통을 하기 위해 애썼고 딸이 영어로 그 중간을 통역을 해주며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위가 한국말을 하다가 답답했던지 다시 영어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록 말은 못 알아듣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딸에게 의미를 물어보니 빙그레 웃으며 답해주었습니다. 날 잘 키워줘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고맙고 엄마한테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주 한국에 찾아오도록 노력할 거래.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대. 별거 아닌 그 말에 저는 왜 이리 눈물샘이 터진 듯 하염없이 주체 못할 눈물이 흘렀나 모르겠습니다. 사위는 제게 딸을 데려가는 게 미안해서 위로의 말을 한 것이었고 저는 그 말로 인해 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은 폴란드에서 살아야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살겠다는 약속을 한 딸과 사위에게 결혼을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폴란드 매제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듯 결혼했으면 얼른 딸 데리고 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우리나라에서 1번 폴란드에서 1번 했는데 덕분에 아들과 저는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 덕에 신혼여행을 같이 했고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 여행의 황홀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랑 다른 느낌의 도시였지만 대한민국만큼 참으로 특성이 강하고 고풍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딸은 폴란드의 복잡한 역사 지식까지 설명을 했지만 멋진 관광의 분위기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좀 입맛에 안 맞아 고생했지만 딸이 잘 먹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남의 나라 살면 제일 고생하는 게 음식인데 우리 딸은 그런 거 없이 음식도 아주 잘 먹고 영어가 아닌 폴란드어도 잘한다. 하니 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또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꾹 참고 딸이 더 이상 제 마음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효녀딸을 그곳에 둔 채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현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폴란드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들도 따라 며느리감을 데려오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히 마음에 들 거예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참 그리고 대학도 나왔어요. 저보다 모든 게 더 앞서 나가 있는 여자라 제가 배울 것이 많아요. 며느리감이 대학을 나왔다고 명문대 나왔어요. 저는 생산직이지만 그 사람은 사무직이거든요. 오다 가다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며느리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왜 하나같이 표정을 잘 못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지 단번에 결혼 결정을 하고 제 허락 없이도 아들은 그 여자랑 결혼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부모 의신이 있으니 부모 앞에 데려오라고 말해 놓자 아들이 드디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저는 며느리감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기고 집안도 좋다.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더 마음이 쓰이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만한 제목의 며느리감을 얻으려면 우리 아들이 잘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대단한 며느리가 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으려나 의중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뻤지만 깐깐하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남편 잘 대조하는 순둥순둥한 전통적인 며느리감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긴 요즘이 옛날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저는 이것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는 딱 봐도 대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머님 너무 어머님 아드님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성태 씨는 누구보다 멋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태는 고졸이고 우리 집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직장 뚜렷하고 사람 따뜻하고 자상하고 가정적이면 됐지 그깟 학벌이 뭐 그리 중요해요. 학벌도 직장 좋은 데 들어가려고 따는 건데 충분히 능력으로 대기업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시댁 돋볼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저는 생각보다 며느리의 똑 부러진 말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 고졸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저희 집안 좋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덕볼 것도 아니라면서 상관없다는데 며느리가 참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야무지고 똑똑히 딸을 키운 부모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상견례 때 보고 저는 여간 실망을 많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뭐 부족해서 홀어머니의 넉넉지 못한 고졸 사위를 맞아야 하는 건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 심정 알지요. 곱게 키우신 따님 저희 집에 보내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아까운 건 둘째치고 집안 수준이 맞아야지요. 보니까 바깥 양반은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집 나간 지 오래 쉬고 사돈 혼자 아득바득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킨 것 같던데 참 기 빠지는 집안 아닙니까? 네, 기 빠지는 집안이요. 저는 안사돈의 연이은 무례한 말이 참으로 거슬렸습니다. 더군다나 기 빠지는 집안이라니 기 빠지는 집안은 대체 어떤 집안인 건지 안사돈의 말에 실소가 났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 고졸인 것도 마음에 안 들 텐데 남편 밖으로 돌고 저 혼자 힘들게 애 키운 것 또한 다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 미안했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확고하기에 저는 사돈 내에서도 아들을 환영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만 며느리가 나서서 이 집안의 화합을 위해 나섰습니다만 저는 그렇다 쳐도 사돈들이 쉬이 이해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 집에 장가가면 받을 대우 굳이 안 봐도 비디오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타일렀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란 말이 맞다. 나는 니들이 현명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며느리 너도 네 엄마 아빠 대못 박으며 아들이랑 결혼할 필요도 없고 성태 너도 마찬가지야. 반대하는 결혼해봤자 속만 상하고 나중에 부부 사이에 싸움만 일어나 제가 먼저 어른으로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아들 며느리는 제 말을 듣는 신용도 안 했고 별 수 없이 저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랑은 불타는 법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 결혼식까지는 갔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 외에도 2주 동안 연락 끊고 살았던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까지 다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뿐인 결혼식 좋은 데서 하고 싶다며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진행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정 식구들은 참 얌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잔뜩 요란을 떨며 왔고 심지어 축의금 3만 원 내고 온 식구들 다 데려와 밥 먹는 게 대수라서 식대가 들어온 축의금에 비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 와서 억척스럽게 밥 먹고 비닐봉지까지 가져와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서 학을 떼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남편이 잘 살라고 한마디 해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못 들은 척하면서 남편 곁을 지나쳤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미웠던 남편이고 솔직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데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저희 집안 자체를 싸잡아서 낮게 이르고 저는 아들의 결혼식 날 그 경사스러운 날 참으로 기분이 불쾌하고 나빴습니다. 아들은 전혀 눈치가 없는 건지 며느리와 처갓집 식구들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을 장가보낼 때 처갓집에서 제게 집 한 채를 요구했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 2억 정도를 보태주었는데 이것도 많이 보태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진짜 자기가 알아서 간다 해서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건 폴란드로 갈 때 딸의 손에 2천만 원 정도 쥐어준 게 다였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는 10배나 더 들게 보내게 되었는데 집을 안 사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들에게조차 고맙다는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그냥 조금만 돈 보태라며 내어주고 생색내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저는 2억을 주고도 아들내외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2억으로 전세를 살다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돈 집에서는 이런 한 푼 도와주는 거 없었지만 딸이 더 학벌 좋고 능력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아들은 내내 처갓집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명절을 할 때 애들 온다는 말을 듣고 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장 보고 손수전도 붙이고 음식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저희 이번에는 처갓집부터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엄마 집부터 찾았으니 이번에는 와이프가 처갓집부터 찾아뵈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엄마는 괜찮다. 처갓집에서 부모님이랑 잘 지내다 와라. 너 좋아하는 해물탕이랑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 참며느리는 뭐 좋아하는 거 없냐. 내가 만든 음식이 좀 간이 세서 싫어하려나.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장모님께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라 심심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짜고 맵게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싱겁게 먹으려고요. 그래 원래 싱겁게 먹는 게 좋기는 하지. 그럼 이따 보자 어여. 처갓집에 잘 다녀오너라. 아들은 출발하기 전에 며느리와 다툼이 있었던지 제게 이번 명절은 처갓집부터 다녀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리 말해주면 좋았을 것을 다 장보고 음식 만들고 했는데 늦게 온다 하면은 얼마나 늦게 오는지 당황함에 못 물어보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오겠지 싶어서 음식을 만든 다음 일단 정성껏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TV를 튼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은 올 줄 알았던 아들 내외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전화를 안 받다가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받지 않고 안사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오늘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래도 하룻밤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이나 애들 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저도 근데 음식을 다 해놔서 애들 저녁 먹이고 싶기는 한데 내일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요. 에이 사위가 도와주면 되죠. 우리 사위가 아주 저를 잘 도와주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음식하는 거 힘들었는데 다들 놀고 있는데 우리 사위만 붙어 있어서 도와주니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위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편한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보니 친구기더라고요. 사돈 딸 같은 아들로 잘 키우셨어요. 안사돈은 나름 아들에 대해 칭찬한답시고 한 것 같았지만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놀고 TV 보고 있을 때 우리 아들만 주방 일을 했다는 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친언니도 결혼했던지라 아들에게는 형님 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라고 하던데 안사돈이 참 많이 예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형님에게 나름 열등감도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우리 아들만 주방에서 일을 시켰다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바꾸라 했습니다. 안사돈은 아직 아들이 설거지 중이라며 조금만 있다 전화하겠다고 했고 저는 과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사위 대접이나 받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1시간이 채 안 돼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벌써부터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저 오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장모님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려서 그런데 식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 다 마치고 내일 갈게요. 뭐 처갓집 설거지를 다 못 맞춰서 명절날 네 집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되겠다. 안사돈 다시 바꿔라. 왜요? 엄마 나서면 또 중간에서 난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난감하지 않게 하마 일단 안사돈 바꿔라. 멋 모르는 아들은 조심스레 다시 안사돈을 바꿨고 안사돈은 여전히 당당하게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제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했는데 내일 먹으면 다 상하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들 외에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서 했으면 합니다. 안사돈께서 불편하시면 설거지거리 남겨두시면 제가 내일 가서 하겠습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니 아들 내외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설거지거리 때문에 지금 우리 사위 남겨둔 걸로 아시나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알죠, 압니다. 아들이 장모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안쓰러워 곁에 돕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오늘 안 오면 차린 음식도 있고 저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명절 당일날 다 양가 왔다 갔다 하며 보내야지요. 저는 그저 음식이 아까워서 그렇지만 안사돈께선 배우신 분이라 예를 따지시는 분이시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안사돈을 치켜 올려주며 이 예를 운운하며 말하니 안사돈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아들 내외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내일 설거지 내버려 두라고 간다 하니까 아니라고 금방 할 것들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늦게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겨우 준비한 음식들을 아들 내외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아들과는 달리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지 며느리는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룻밤 안 자고 온 게 못마땅한 듯 얼굴도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뜨자 아들이 겨우 제게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 참으로 짠하고 마음이 안 좋더군요. 장모님께서 요새는 사위도 음식 만드는 거 거든다며 좀 일찍 와달라고 하더라고. 와이프가 평소에 내가 주방일 많이 도와준다고 얘기해서 장모님도 잘 됐다며 도와달라는데 설거지거리 진짜 쌓여 있었거든. 엄마 덕분에 살았어. 정말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자고로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했는데 그래 뭐 요새 사람들 남녀가 맞벌이하니 가사분담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며느리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번 묻히게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옆에서 좀 거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방에 맡기질 않나 설거지를 도맡아 시키지를 않나 시킬 거면 변호사 사위랑 둘 다 시키지 왜 우리 아들만 시키는 건지 제가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우리 아들만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스운 것은 며느리가 또 주도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니 엄마 일도 잘 도와줄 거라고 안사돈과 속닥였다고 한 것을 아들이 들었다고 하니 그때 아들의 심정이야 오죽했으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며느리를 워낙 좋아하고 공주마마처럼 떠받들고 사니 저는 마음이 안 좋을 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명절이 끝나고 안사돈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아들을 오게 했으니 안사돈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의 전화 받는 목소리 끝이 날카로웠고 명절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말끝마다 아들의 무시가 깔려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안사돈 제가 그날 사돈네 식구들 다 하룻밤 잔다고 했는데 괜히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오라 그래서 사돈이 서운했을 것 같아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애들이 안사돈에게 미리 얘기 안 한 탓이지요. 덕분에 설거지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원래 딸이랑 사위들이 도와줬었거든요. 사위들이요. 사위가 아니고요. 저희 아들만 도와줬다고 하던데 그러자 안사돈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대뜸 화를 냈습니다. 성태가 지 안 사람 도와서 부엌일을 좀 했다길래 저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한 것은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준 거고요. 막말로 성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사돈 사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집 사위들은 명절날 부모 모시고 잘도 여행 다닌다던데 우리 사위는 3교대 뛰느라 바쁘기도 하고 영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제 신축 아파트도 당첨되었으니 거기 들어가려면 열심히 돈 모아야 할 텐데 거기다 바쁜데 애까지 가져봐 얼마나 우리 딸만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딸도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안사돈은 그동안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지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감정이 울컥하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꾹꾹 눌러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와 저도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애를 낳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낳기 힘들어요. 우리 아들 돈 잘 벌어서 충분히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낳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바빠서 여행 못 모시고 다닌다고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호사 큰 사위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며 우리 큰 사위는 변호사라 워낙 고소득자라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일상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3교대 뛰면서 힘들게 일하는 사위와는 달라요. 제가 듣기로는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정말 바쁘다고 들었는데 그럼 큰 사위가 능력이 없나 보네요. 변호사들도 고소득자라는 말 옛말입니다. 로스쿨 때문에 워낙 숱하게 쏟아져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데 한가한 변호사들이 많다고 하더니만 그게 큰 사위 아닙니까? 무식한 저도 하는데 유식한 안사돈은 그런 것쯤 당연히 아시겠지요. 안사돈은 기가 막혀야 하며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해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기에 이거 언제 한번 뒤집어야겠다 싶었는데 아들은 오히려 처갓집 사람들에게 쩔쩔매면서도 더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타깝기도 했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해준 전셋집은 저희 집에서는 30분 거리이고 사돈네 또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돈네도 가깝다 보니 딸네 집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었는데 사돈도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하물며 나는 왜 못 드나들고 왜 나랑 우리 아들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간만에 잔뜩 반찬을 만든 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망설이기는 했어요. 괜히 제가 가서 며느리와 아들 불화만 있을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엄연히 아들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저 장가 보낸 것도 아니고 2억 정도 보태준 아들의 어미로서 이런저런 아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싸가지고 30분 거리의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연락을 해도 통도무지 받지를 않아 어차피 반찬만 주고 올 거니 잠깐 들렀다 오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성이 정반대인지라 사도는 심심하고 안 매운 며느리 입맛에 맞는 것만 해올 것이라 아들은 맛이 없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고추장 조림이랑 황태채, 진미채 젓갈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비실에 맡겨놓고 잘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저거라도 잘 먹고 아들이 힘내서 열심히 집 안팎으로 생활을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 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아들을 보고 잘 먹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던 찰나 연락을 해봤는데 아들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니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잘 먹었는지 궁금해서 말이다. 너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넣었는데 맛이 어떻든 괜찮았어. 반찬이요. 반찬 보내셨어요. 저 엄마가 한 반찬 안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분명 경비실에다 맡기고 왔는데 그래요. 안 사람이 별말 없었어요. 아 참 그보다 저 엄마한테 전해줄 소식이 있어요. 나한테 전해줄 소식 그게 뭔데 저 이제 아빠 돼요. 엄마 드디어 우리 안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애기 낳기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드디어 아이를 낳는구나. 저는 기쁜 소식에 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아기를 낳을 때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니 그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당장에 며느리를 축하해 주고 싶어서 집을 들르겠다고 했고 어차피 며느리한테 반찬 그릇도 받아야 했기에 겸사겸사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는데 시어미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맛있는 거 며느리 입맛에 당기는 거 사주면서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봉투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어색할까 봐 일부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며느리가 봉투에다 뭘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낸 반찬통 같았고 며느리가 아들과 신랑이 하고 있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통 앞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설마 하니 말로만 듣던 유튜브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며느리가 반찬 버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건가 싶어 말문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그걸로 인해서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있었고 며느리도 지지 않고 대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네가 잘나고 대단하기로서니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 갖다 준 반찬을 버려 짜고 매운 음식 나 딱 질색이라고 했잖아. 냉장고 안에 어머님이 만들어 오신 반찬 짠기가 가득한데 그럼 그걸 더 당신도 먹어봤자 건강 해칠 것 같아서 안 준 거야?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나는 네가 그 반찬들 나 안 주려고 감춘 줄도 몰랐어. 감추고 있다가 생각나서 나한테 들킬까 봐 몰래 버린 거였어. 이거 다 먹을 수도 있는 거네. 상한 냄새도 안 나.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 건강에 안 좋으면 상한 거 먹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 나는 찝찝해. 그냥 우리 가족에게 다 해되는 건 다 찝찝하다고. 어머니가 만들어 온 반찬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에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어 온 것을 저리 다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욱 이상하지도 않은 음식인데 정말 아들 생각해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아들 입맛 없을까? 봐 여름에는 좀 짭짤하게 먹어도 좋아서 만들어 온 음식이었는데 며느리가 짠내 난다며 건강에 안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감춘 뒤 버리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까지 나서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더욱더 싸움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며느리도 임신 중이라 몰아붙이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전화해 일이 바쁘다고 하고 나서 약속은 추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곱씹어 볼수록 며느리 행동은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실망해서 한동안 며느리 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사 가면 며느리를 크게 볼 일도 없을 듯하니 그저 꾸역꾸역 참기로 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 2번의 명절이 돌았는데 며느리는 임신을 핑계로 몸이 안 좋다며 안 왔고 저 역시도 굳이 오지 말라 했습니다. 처음 추석 때는 왔는데 설날 때는 오지 않았어요. 태어날 손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도 제 맘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행히도 폴란드에 있는 딸이 간만에 저 생각해준다고 연락을 해서 겨우 마음의 허전함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득 폴란드에 있는 딸 또한 아이 소식이 없기에 생각난 김에 물어봤습니다. 성희야, 너는 이제 폴란드 사람 다 됐겠지? 아이 소식은 없어. 나는 별로 애 생각이 없어. 우리 남편이랑 그냥 애 없이 딩크족으로 살려고. 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냐? 그래도 애 키우는 것도 여자 행복인데 하나는 낳아야지. 아냐, 나는 자식은 안 낳을 거야. 그 사람도 그 사람 가족도 우리 뜻을 존중해줘서 내 맘대로 하려고. 엄마 평생 고생한 것만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우리 남편이랑 반려견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딸은 제게 사진도 보내왔는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10kg이나 통통 살이 오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원체 말랐었기에 딱 보기 좋고 딸의 밝게 웃는 모습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요새 아들 내외 보면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는 했어요. 저 또한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조만간 폴란드 놀러 오라는 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 살 때보다 피가 많이 붙어서 아들은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터가 좋은지 며느리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태어난 손주를 기대하며 찾아갔지만 아들과 며느리도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하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못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뜻밖이기는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살갑게 제게 말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보니 자기도 이제 예비 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제게 멋쩍게 웃어 보이는데 반찬 버린 예민한 며느리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엔 며느리가 애를 낳고 나서 성격이 둥글둥글해졌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딴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어색하고 적대적인 사이가 태도의 변화로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사돈도 예전에 비해 아들에 대해 크게 무시하지 않고 저한테도 예의 있게 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손주를 봐서 그런가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 안사돈과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얼마 안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안 가서 퇴원하고 조리원에 가서 산후도우미까지 야무지게 썼는데 산후도우미 끝나고 나서 며느리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전화한 것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라 정말 신기해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애를 이사간 곳은 내 쪽보다 너희 친정 쪽이 훨씬 가깝지 않니? 친정하고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40분 정도 걸리잖아. 아들네가 새로 들어간 신축 아파트는 안사돈네랑 참으로 가까운 거리에 지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가 이욕심이 있으니 복직하면 손주는 안사돈이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안사돈이 애 보기가 버거워 거절한 눈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안 좋으셔서 애 봐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남한테 맡기기는 그렇고 어머니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원망스러운 듯 말을 했고 솔직히 우리 나이 때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안사돈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적적하기도 하고 노후 자금도 나름 모아놓아 이 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손주 예쁠 때 손주에게 돈을 쓰고 싶기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손주 보는 낙이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에 기꺼이 알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 마지막 날에 제가 아들네 집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버스 타고 가려니 한참 돌아가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자가용으로 가면 차 안 막히면 40분이 좀 안 걸리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 뱅돌아서 확실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겨우 도착해서 갔더니만 산후도우미가 애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까칠하게 산후도우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후도우미와 분위기가 험악했고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고서 안면을 싹 바꾸고 산후도우미에게 뭐라 하는데 산후도우미가 많게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설사 뭔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몰아붙일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안일하게 끝날 줄 아셨나 본데요. 저 이거 본사에다가 다 항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해서 은근슬쩍 시간만 때우고 가서 돈 벌려는 것 같은데 내가 맘 카페에다가 아줌마 이름 올려서 지명 못 받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지요. 애기 엄마 맘대로 하세요. 지금 교체만 4번 했는데 소문나면 애기 엄마 둘째 갖는다 해도 이 집에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다 애기 엄마같이 까칠하고 예의 없는 여자는 처음 봐요. 나도 이제 갈랍니다. 더 이상 딸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네요. 산후도우미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앞치마를 내려놓고 짐을 싸들고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마지막 날이고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산후도우미가 갔는데 얼마나 며느리가 잡았을까? 그거 보면 사람이 바뀐 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나간 산후도우미에게 일을 갈고 본사에 항해 전화를 걸다가 또 거기 담당자랑 대판 싸우고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3주 동안 4번씩이나 바뀌었는지 며느리가 제 반찬 버렸을 때 생각이 나서 보니 상황이 불보듯 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이니 며느리가 나한테 부탁한 만큼 함부로 못할 거라 생각했고 내 손주다 보니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뭐해서 고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신축 아파트는 상당히 깔끔했는데 부엌이나 어디에 제가 있는 것을 상당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부엌이랑 화장실에 많이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뭐 부엌은 제가 안 쓴다 쳐요. 허나 다른 거는 몰라도 며느리와 애를 보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며느리가 말하기를 화장실이 고장 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는 도중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먼저 볼일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은 꼭 밖에서 해결하시고 오셔야 해요. 저희 집변기가 약해서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럼 니들은 어디서 볼일을 보냐 애는 어디서 씻기고 저희도 상가 앞에 화장실 써요. 거기가 늘 열려 있거든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것을 강조하며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상가 화장실을 쓰라고 했는데 매번 여간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달이 다 되도록 화장실이 망가져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아들이랑 며느리가 매번 상가 화장실을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고쳤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드나드는 것도 언뜻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싫어한다니 제가 웬만하면 상가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데 그날은 휴일이기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배에서 신호가 강하게 왔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가 화장실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들이 그 앞을 막는 겁니다. 엄마, 우리 집 화장실 고장 났다고 했잖아. 내려가서 볼일 봐. 아이고야 나 급해. 우리 손주 기저귀 갈아주다가 할미가 먼저 실수하겠어. 니들 화장실 고친 거 다 안다. 1달 동안이나 화장실이 망가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냐. 이번만 쓰고 웬만하면 상가 화장실 쓰마. 어머니 그래도 저 죄송한데 화장실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나 급한데 뭐 변기가 막혔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좀 그래서요. 그게 뭐가 그런데 아니라면 비켜라니 아들 보느라 참았더니 조금만 늦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어우 빨리 비키라니까 죄송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밖에 나가서 볼일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입주한 신축 아파트고 새 거라서 좀 사용하기 그래서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지고 또 때 타는 것도 싫고 암튼 신경 쓰이네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넌 아까 들어가서 큰일 보고 나오지 않았냐. 넌 들고 난 안 되냐. 나 지금 급한데 그럼 어디서 볼일을 보란 말이냐. 엄마 좀 참으면 안 돼. 아무래도 새 거라서 아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 저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아저씨 왔는데 우리 집에서 볼일 못 봤어. 산후도우미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4번이나 바뀌었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아무리 네 안 사람 편들어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화장실이 쓰라고 있는 거지 뭐 거기에서 밥해 먹고 잠자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 더러워지는 게 신경 쓰인다면 너희들은 왜 들어가서 볼일 보냐? 니처 아까 들어가서 큰일 보고 너도 그 전에 들어가서 볼일 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은 되고 난 안 되냐? 어머니, 그건 저희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좀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건만 유난이다. 유난이다. 했더니만 이젠 화장실까지 못 쓰게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아니 그나저나 내가 진짜 급한데 지금 밖에 나가서 해결하라고. 아니면 딱 한 번만 쓰자. 진짜 딱 두 번만 쓰마. 다신 네 집 올 일도 없을 테니 화장실 쓸 일도 없을 테고 이번만 쓰고 말자. 비켜라. 안 된다잖아. 제발 엄마도 딱 한 번만. 일단 가자. 엘리베이터 도착했다며 나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내려가는 동안도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도착해 화장실을 찾았을 이제야 살았구나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게 뭐냐.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은 없던 도어락이 생겼습니다. 아마 며느리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때문인지 저는 이것 때문에 또 미용실 가서 진담을 빼서 비밀번호 알아내어 사용해야만 했네요. 저는 보리를 보러 온 후 아들 내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돌아오는 시간이 길자 전화를 계속해드렸는데 저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라면 지긋지긋했고 제가 급하니 더 이상 며느리가 낳은 손주도 보고 싶지가 않았네요. 반찬만 할 때도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손주를 본 뒤로 철저하게 며느리 편이 되고만 아들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니 아들 며느리는 심지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크게 양보를 해준다는 듯 선심 쓰듯 말하는 모양새도 듣기 싫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부터 어머님 댁에 저희에게 맡길게요. 그러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직장 가는 길이니 조금 부지런 떨어서 어머님 댁에 맡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네 집 화장실 쓰게 하기는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맡기겠다. 미안하지만 사양이다. 한 달 정도 손주 보니 손주가 딱 며느리 너 까칠함 닮아서 참 애먹이더구나. 그냥 가끔 봐서 예쁜 손주였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던데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가끔 한두 번 봐야 더 정들고 예쁘다더라. 어머님 봐주시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왜 그러세요? 말 바꾸시는 게 어딨는데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된다.